대표님, 상조에 가입해 놓으면 장례 비용이 전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꽃장식도 추가해야 하고, 관과 수의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고, 차량비와 인력비까지 계속 붙더라고요. 처음 안내받은 금액만 생각하고 계셨던 유가족은 장례가 끝날 무렵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진 비용 때문에 당황하셨습니다. 장례 비용이 단순히 상조상품 한 가지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례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조회사 비용. 두 번째, 장례식장 시설과 음식 비용. 세 번째, 낙골당, 수목장 같은 장지 비용이 단순히 상품 500만원짜리가 장례 전체가 500만원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장례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인에게 필요한 애우와 서비스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상조회사에게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 5가지와 실제 견적들을 비교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급한 상황에서 권유받는 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연세가 많거나 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어 장례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에 장례에 보는 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당장 무료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의 예상 조문객 수를 기준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먼저 어떤 것을 비교해야 할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례 비용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전체 비용이 얼마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의 위치, 빈소 크기, 조문객 수에 음식 주문량과 재단꽃 장식,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틀려집니다. 화장인지 매장인지 어떤 상조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상조 상품이 500만원이라고 해도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 입간료, 음식값과 매점 비용, 화장 비용, 장지 비용, 재단꽃 장식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장례에 보는 거 홈페이지에는 공개된 상조 서비스 패키지에서는 다른 상조 회사도 음식과 시설 비용, 장지 비용은 재단꽃 장식까지 별도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 비용을 줄이는 것의 첫 번째 원칙은 상조 상품만 보지 말고 전체 장례 비용을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상조 비용, 장례식장 비용, 장지 비용, 이 세 항목만 계산을 해야 어디서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조문객 숫자를 예상하십시오. 장례식장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비용입니다. 조문객이 많이 오실 것을 예상해 음식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주문하면 남은 음식까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준비하면 조문객이 몰리는 시간에 음식이 부족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예산한 거 한 번에 준비하기보다는 가족, 친척, 직장 모임, 거래처 등 나누어서 예산 조문객 수를 계산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50명, 직장인 사업관계 70명, 지인 모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우선 150명의 기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추가 주문 가능한 시간과 최소 주문량을 물어본 뒤 실제 방문 사항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음식 비용은 조문객 수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상조 상품은 정해진 금액만 내는 경우는 많지만 음식은 방문 인원 늘어갈수록 계속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조문객이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장례 비용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례인데 음식이 부족하면 체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하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처 주문량과 추가 주문량을 나누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마다 주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추가 주문 가능을 여부와 반품,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상조 상품 포함 품목을 글자로 확인하십시오. 상조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고급 수의, 고급감, 프리미엄 장례용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고급이라는 표현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상품에 기본적인 10만원, 5만원짜리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준다고 하고 나중에 이거 100만원짜리 하셔야 됩니다, 150만원짜리 하셔야 됩니다, 200만원짜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품에 내가 소비자가 얼마짜리 유관원을 받는지, 소비자가 얼마짜리 수익을 받는지, 소비자가 얼마짜리 간은 제공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막상 장례를 딱 치를 때 이거 수익 추가입니다, 저기 재단꽃장식 추가입니다, 요거랑 추가입니다, 이렇게 추가금을 띄어서 본 상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장례 지도사는 한 명이 지원되죠. 그리고 입가보조도 한 분이 지원되고요. 여기서 또 인력이 추가가 되는데, 장례 도우미 여사님 음식 서빙해 주시는 분들 하루에 몇 명이 지원되는지, 총 3일 기준으로 몇 명이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 도우미 여사님들의 근무 시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째, 리무진과 버스, 왕복 몇 킬로까지 무료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넷째, 수의, 간, 요구람에 같이 말씀드렸던 제품이 어떤 제품이 제공되는지,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재단꽃장식과 입간꽃장식이 있습니다. 재단꽃장식은 얼마짜리가 제공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장례장이나 상조회사에다가 또 주문해야 되는지, 이것만 해도 또 몇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상조에서 답변이 반복된다면은 계약 전에 견적서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A업체는 상조 상품이 350만원이고 B업체 상품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A업체가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A업체는 도우미 시간도 짧고 차량 운행도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고 리무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단꽃장식, 수의, 유고랑 다 별도입니다. 자, 반면 B업체는 필요한 인력이 제공이 되고 차량, 버스, 리무진, 유고랑 80만원짜리가 제공되고 수의가 50만원짜리 제공되고 재단꽃장식이 100만원짜리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장례를 끝냈을 때 B업체가 총 비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상품을 처음 낮은 상품으로 유도해서 꼬시는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100만원에 해줄 수 있습니다, 150만원에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지나치게 저렴한 광고는 포함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불제 상조 중에서 100만원대에 이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50만원대, 뭐 100만원대, 80만원대, 얼마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
뭐 무빈소 장례를 한다면은 당연히 100만 원 정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소를 차릴 경우에는 100만 원 갖다는 장례 진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추가가 일어나게 될 거고, 고객님들은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장례에 모든 거 홈페이지에서는 패키지별로 8개의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금으로 지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금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례장 사용료나 뭐 안치료, 입간료, 화장장 비용, 장지 비용은 어느 회사 똑같이 별도입니다. 별도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3일장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강조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금액 외에 현장에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항목별로 뭐가 들어가는지 상주에다가 여쭤보셔야 됩니다. 도우미 인원수라든지 근무 시간, 그리고 차량 리무지 비용, 상벌은 몇 벌이 제공되는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떤 간이 제공되는지, 소비자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수위가 제공되는지, 재단꽃장식은 디자인과 가격표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재단꽃장식이 반입이 안 되는 곳이면은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재단꽃장식을 지원금만 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10만원, 20만원, 재단꽃장식이 100만원인데 10만원, 20만원 재단 지원금만 반입이 안 돼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나머지 80만원이나 뭐 9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겠죠. 그럼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도 상조회사에다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렴한 회사는 모두 서비스가 나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반드시 나쁜 회사도 아니며, 가격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포함 범위가, 추가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점입니다. 투명하지 않아서 항상 고객님들은 바가지를 쓰고 장례를 치고 나서도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거를 선도하기 위해서 장례에 모든 것이 이런 투명하게 상조 패키지를 만들었고, 추가가 없는 상품으로 서비스와 가격의 질을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우리 가족이 어떤 규모의 상조 상품을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장례에 오는 거 상조 상품을 보시고 패키지를 일단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조문객 수를 예상하세요. 장례의 모든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상담을 받는 목적은 무조건 상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기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장례에 오는 거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 기존 영상에서는 선불제 상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납부한 월 3불씩 상조회사가 있죠. 이게 해약해야지 유리할지, 아니면은 끝까지 가져가서 환급받는 게 유리할지 라는 거는 계약 기간, 납입 금액, 환급금, 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 장례 서비스, 아까같이 말씀드린 장례 서비스 뭐가 포함되는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조 상품은 무조건 해지할 경우 계약비나 관리비, 모집수당을 공제되어 납입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한 고객님이 연락하셔서 해약을 상조 상품 가전제품을 받았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약금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가전제품 받으신 거, 그거 상조 상품이랑 별개로 이중계약 하신 거예요. 이중계약. 지금 전자제품
월 납입금을 지금 내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로 그게 다 내지면은 이제 상조 상품에 월 납입금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상조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계약 내용과 해약 환급금을 꼼꼼히 상담하시고, 그리고 출동했을 때 출동 취소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동 취소 비용 60만 원에 돼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실제 장래 때 제공되는 품목이랑 기존 상품이 있다면 다음 순서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납부한 총 금액. 두 번째, 오늘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세 번째, 만기까지 남은 횟수. 네 번째, 실제 장래에 제공되는 장래 품목. 다섯 번째, 현장에서 변경되거나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 품목. 미사용한 장내 품목을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페이백을 해주는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재 상품이 유지할지 해지할지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갈아탈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서 2만원을 300회를 납부하면 총 납입금이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담 받을 때는 월 납입금의 총 납입금, 납입 횟수, 중도 해약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냈어요. 장래가 치러졌어요. 그럼 500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600만원 상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0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만 제공한다고. 기본 상품, 장래 상품만. 그럼 또 거기서 100만원 추가, 200만원 추가, 300만원 추가, 계속 추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600만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만원, 1500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제 가입을 월 납입금이 2만원이라고 선불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가입한 상조 선불식 있으면은 꼼꼼히 물어보세요. 간, 수의, 인력, 차량, 꽃장식, 유고랑 상보, 영정사진에 대해서 추가 요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 8가지만 비교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유리한지 분명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방법, 장례시장과 상조회사를 비용을 구분하십시오. 상조회사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례시장에서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는 청구가 다릅니다. 상조 상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상조회사는 일반적으로 장례지도사, 도우미, 간, 수의, 재단꽃장식, 상복, 차량, 입간꽃, 입간용품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시장은 빈수료, 안치료, 입간실, 음식, 매점, 재단꽃장식, 시설 사용료를 장례시장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장 비용, 봉안당, 수목장 같은 장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조회사 비용, 장례시장 비용, 그리고 장지 비용. 상조회사 내용과 장례시장 비용 내용은 나눠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장례 비용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항목. 지금까지 장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싸다고 선택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큰 회사라고, TV에 나온 회사, 유명한 회사고 비싸더라도 거기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가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서비스 질도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장례 지도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장례 행사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장례 지도사의 전문성과 같은 상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객 수에 따라서 무민수 장례든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장례든 많은 조문객이 예상되는 장례는 필요한 인력과 물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항에 예산
인원이 얼마 정도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장례 서비스를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 장례 보는 거 회사에서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조 비용뿐만 아니라 장례의 전체적인 장례 비용을 함께 살펴보고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조 상품만 저렴해 보여드리고 장례식장 비용이나 장지 비용은 나중에 알게 돼서 유가족이 예상 못하게 하지 않고 유가족 중심으로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상 조문객 수, 빈소 규모, 장례식장 시설 비용, 음식값, 화장 비용, 장지 계획까지 확인해야 실제 필요한 예산에 근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제 장례 진행을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저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유튜브, 블로그, 틱톡,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장례식장에서 고객님한테 어떤 상품으로 장례를 진행했고 실제 장례 비용은 총 얼마가 나왔고에 대해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본다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또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특징은 24시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24시간 가능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상황이나 갑작 장례식장 선택부터 고인 이송, 화장장 예약, 장지 결정 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장례 모든 것 상조회사에다가 24시간 전화하시면은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례가 시작되고 장례 진행에 집중돼야지 비용 때문에 고민하거나 비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례 현장에서는 경황도 없는데 슬픔과 피로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계약 전에 장례 지나기 전에 미리 알아볼수록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장에서도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쭉 장례 진행을 거기서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 장례장 가서 다시 선택하는가? 다시 왜 상담을 받는 거죠? 그거는 상주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비용 받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상품이 결정이 됐으면은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지. 왜 또 상담을 장례장 가서 하나요? 고객님들은 지금 경황도 없는데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고객님들은 이런 실수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장래의 모든 것을 광고하려고 만든 영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장례에 오는 거 홍보차 영상을 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알려드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왜 자꾸 장례가 이런 바가지랑 장례는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굳이 저희 회사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회사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진행하시는 거랑 모르고 진행하시는 거랑은 나중에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비용도 많이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도 질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권유한 대로 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에 장래에 오는 거 상조회사가 좀 더 진짜 합리적이네, 장래에 오는 상조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때 저희 회사 선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조회사 비용, 장례식장 비용, 장지 비용을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둘째, 예상 조문객 수를 계산하고 음식 추가 주문 방식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강한 수위, 인력, 차량 어떤 게 제공되는지, 어떤 소비자가 얼마짜리가 제공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현장 추가 비용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섯째, 기존 선불식 방식은 다섯 번째, 기존 선불제 상조는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해약 환급금 끝까지 내신 다음에 환급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쓰시면 안 돼요. 쓸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섯 번째, 선불식 납입하고 계시면은 이거는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납입이 얼마인지 끝까지 가졌을 때 얼마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걸 그냥 꾸준히 가져가신 다음에 환급받는 게 유리합니다. 장례 비용을 아낀다는 거는 고인한테 소홀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고인 모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제대로 비용을 사용한 것이 현명하고 품격 있는 장례입니다. 현재 가족 장례를 준비하시거나 부모님의 장례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무엇부터 알아봐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장례에 보는 거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실제 장례 서비스 내용을 비교 견적 한번 해보세요. 무료 가입 신청하실 때는 다음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상 장례식장, 첫 번째 예상 장례식장 상조 상품을 결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 고객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 드리고 고객님한테 필요한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당장 장례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미리 비용만 비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알아두면 가족이 가장 슬픈 순간에 훨씬 침착하게 매끄럽게 장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무료 상담을 통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의 가족 장례를 미리 알아보시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장례에 모는 거 대표 추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